여러분 혹시 팽이버섯 좋아하세요? 저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팽이버섯은 물론이고 팽이버섯구이, 팽이버섯조림, 팽이버섯전까지 팽이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 가장 낮은 온도에서 자라 겨울 버섯이라 불리기도 하죠. 팽이버섯은 뱃속에 쌓이는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 다이어트 식품이자 숙변을 제거해주는 천연 변비약이기도 합니다. 수분,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는 팽이버섯은 100g당 칼로리가 32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일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장내에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팽이버섯을 섭취한 후에 내장 지방이 약 5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팽이버섯에 함유된 가바라는 성분과 비타민 B5 성분은 불안감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팽이버섯은 암이 다른 세포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항암 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실제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팽이버섯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팽이버섯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팽이버섯을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 계시죠? 팽이버섯은 주로 익혀 먹지만 감칠맛과 특유의 단맛으로 익히지 않는 팽이버섯을 끓인 찌개나 국에 고명으로 얹어 마무리하거나 또는 샐러드처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팽이버섯은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익히지 않은 팽이버섯에는 리스테리아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리스테리아균은 재배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운 식중독균으로 감염되면 발열 및 설사 그리고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팽이버섯을 재배할 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에 존재하는 여러 미생물이 버섯에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에서는 팽이버섯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버섯 표면에 리스테리아 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리스테리아균은 열을 가하면 모두 제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팽이버섯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분에서 10분 이상 조리해서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꼭 팽이버섯에 서식하는 리스테리아 균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류의 버섯에는 다른 균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흐르는 물에 1분 정도 불순물을 가볍게 씻어낸 후에 열을 가해 익혀 먹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고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니 생으로 드시는 것은 꼭 피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팽이버섯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팽이버섯과 오이는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이 두 식품은 성질이 차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몸속의 열을 낮춰주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질이 차가운 음식으로 계속 위장을 자극하면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을 비롯해 배탈과 설사로 이어지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할 경우 장 속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소화기관의 염증과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장은 소화, 흡수 그리고 배출의 역할 외에도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 장은 뇌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량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상당수의 면역세포가 장에 머무는 만큼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장 건강은 면역 시스템과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셔야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질이 찬 팽이버섯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질이 따뜻한 대파나 부추 또는 양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는 낮은 반면 대파, 부추 그리고 양파는 몸이 차가우면서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파, 부추 그리고 양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따라서 팽이버섯을 드실 때는 장 건강을 위해서 대파나 양파 또는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기름에 볶아 먹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는 볶는 과정에서 식품의 조직이 연해지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팽이버섯과 두부는 알츠하이머, 치매 걱정을 깨끗이 씻어주는 음식이며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에는 판토텐산이란 성분의 비타민 B5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호르몬 전달에 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뇌의 콜린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뇌 세포벽에 형성되는 DNA 같은 지방산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아세틸콜린은 뇌세포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등의 인지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만약 뇌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언어 능력은 퇴화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두부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팽이버섯과 두부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을 늘려주는 것이고 부작용 없이 천연 두뇌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진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팽이버섯을 먹으면 언어 능력 퇴화 억제에 도움을 주고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막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뇌 건강을 위해 팽이버섯을 꼭 두부와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팽이버섯 얼음입니다. 팽이버섯 얼음은 팽이버섯을 물에 담근 후 얼려서 만든 얼음으로 주로 보관 기간을 늘리거나 요리에서 독특한 식감과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팽이버섯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양한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이를 얼려두면 더욱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 얼음을 사용하면 버섯의 영양 성분이 크게 손실되지 않으며 오히려 얼린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버섯의 섬유질이 약간 분해되어 소화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얼린 팽이버섯을 사용하면 국물 요리나 찌개에서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며 국물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다만 팽이버섯 얼음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장이 자극을 받아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은 고칼륨 식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과민성 대장염이나 고칼륨 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건 역시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팽이버섯 얼음의 유통기한은 약 3주 정도라고 합니다. 묵은 변비와 뱃살 고민을 싹 해결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인 팽이버섯 얼음을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나리 좋아하세요? 저는 미나리를 좋아해서 자주 즐겨 먹는데요. 살짝 데쳐서 초장에 콕 찍어 먹어도 좋고 해산물과 함께 무침이나 나물로 먹기도 하고 매운탕이나 맑은 탕에 넣어 향미를 더하거나 삼겹살과 미나리를 함께 구워 먹으면 최고의 별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봄 내음이 향긋하게 가득하며 보들보들 부드러워 온 가족이 함께 즐겨 먹기 좋은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들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아서 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 특히 간 해독에 으뜸이라 천연 해독제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미나리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미나리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함께 미나리와 같이 드시면 좋은 효능을 보이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추워서 꽁꽁 언 땅에 영양을 가득 머금고 파릇파릇한 봄에 향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채소 미나리. 식감과 특유의 향긋함이 매력적인 미나리는 사시사철 어디에서나 자라기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채소였는데요. 이런 미나리를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녹즙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미나리가 간 건강에 으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미나리를 녹즙으로 만들어 드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섭취 방법입니다. 일단 미나리는 임금님 약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해독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로 간을 해독하니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 속 끈적한 콜레스테롤까지 없애주어 혈액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몸속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논에서 물을 대어 기르거나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도랑의 끝자락 웅덩이 미나리꽝에서 재배되었는데요. 벌레와 질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끈질겨서 물을 정화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처럼 미나리는 거의 습지 환경에서 재배되다 보니 거머리와 같은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또 밭에서 농약을 많이 치고 키우기 때문에 생미나리는 발암물질인 무기비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금속 해독을 위해 미나리를 드셨지만 오히려 발암물질을 가득 드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나리 뿌리 제거와 식초에 10분 담그기.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미나리는 우리 몸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밭의 물까지 해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무기비소와 중금속이 모두 뿌리에 모여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식초에 10분간 담가서 세척해 주시면 꼭꼭 숨어있던 벌레와 이물질들이 모두 빠져나오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나리를 팔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고 난 후에 요리해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미나리와 고구마 모두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아닌데요. 미나리가 다이어트의 최고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가득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복부 비만의 주범인 내장 지방과 부종, 붓기 해결에 특효입니다. 실제 국립과학원의 연구 결과 미나리의 섭취가 신장과 복부의 내장 지방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나리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 작용을 억제해서 수분과 노폐물을 모두 배출시켜주니 붓기 해소와 부종, 팔다리 저림 현상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니 고혈압 예방에도 참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고구마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로 정말 유명한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칼륨은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에너지와 활력에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과도한 칼륨이 혈압을 오히려 뚝 떨어뜨리는 것이죠. 특히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미나리를 오이와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둘은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위장 건강이 약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로부터 미나리는 청열 해독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혈관 속에 생긴 염증을 찬 기운으로 딱 진정시켜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턱 막힌 듯한 화병과 열독을 풀어주는데 참 훌륭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머리에 열이 가득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미나리는 특히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니 챙겨 드시면 이런 분들에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나리의 이런 서늘한 기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미나리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적으로 성질이 찬 오이와 함께 드시면 몸에 더욱더 무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오이와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이 속에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미나리에 가득한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이와 미나리는 따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어떤 음식과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삼겹살, 돼지고기입니다. 노릇노릇한 삼겹살이나 촉촉한 수육에 미나리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정말이지 최고의 별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 중에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먹는 미삼축제가 있을 정도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찰떡궁합 식재료입니다. 미나리가 몸속의 독소 해독에 탁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보다 단단하고 질긴데요. 이처럼 단단한 미나리가 우리 위장과 혈관 속에서 중금속 노폐물과 매우 잘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나리를 삼겹살에 돌돌 말아 함께 구워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약간 느끼한 돼지고기의 향을 강하고 아삭한 미나리가 딱 잡아주니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미나리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나리는 알칼리성 채소인데 산성인 돼지고기가 혈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니 더욱더 좋은 것이죠. 반면 미나리는 채소이다 보니 단백질 함량이 부족한데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특히 피로 회복에 으뜸인 비타민 B가 풍부하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앞서 미나리의 간 해독 효능의 비밀이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나리 속 퀘르세틴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 덕에 미나리가 항염과 항암에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는 것인데요. 퀘르세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양파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야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관 속 염증과 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이 항산화 과정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항암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포와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와 양파 모두 이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음식 모두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기억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임금님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미나리를 챙겨 드셨던 이유가 바로 이 각성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인지 능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특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미나리전이나 무침을 하실 때 꼭 양파를 넣어 함께 드셔서 항암과 항염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까지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미나리는 정말이지 놀라운 효능이 가득한 최고의 궁합으로 간염과 간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몸속에 염증이 많아서 항염, 항암 음식을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속에서 독소 해독과 피로 해소의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리 주무셔도 졸음이 쏟아지던 분들 계신가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리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주는 것이죠.
혹시 간의 해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간을 더 젊고 건강하게 재생시켜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미역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기적의 항암물질 후코이단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이 간의 손상을 일으키는 나쁜 악성 세포 자체를 억제하고 간세포를 새로 생성해 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간에 좋은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이고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항암 효능까지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하니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 줄기보다 미역기 부분에 7배나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미역과 미나리를 함께 조물조물해서 상큼한 초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나물 비빔밥으로 드시거나 미나리 미역국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파 무침 같은 반찬은 물론이고 고기를 쌈 싸 먹을 때나 국밥을 먹을 때 대파를 한가득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맵싸하게 맛을 내는 대파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이죠. 대파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대파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매운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많게는 20배까지 높아져 신진대사와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의 흰줄기부터 뿌리까지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파 흰줄기 속에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C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 한 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환산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토마토 20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연 항생제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하니 정말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대파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고마운 채소이죠.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의 유황과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됩니다.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에 뿌려지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 네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된 것을 발견했으며, 발견된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4배에서 22배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먹게 될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잔류 농약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대파를 세척할 때 보통은 파의 밑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밑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파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일단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물에 대파를 5분간 담근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농약 제거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마냥 신선할 것만 같은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거 2012년에서 2016년 당시 5년간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1위가 채소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되거나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의 채소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한 채소라 하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파를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와 같은 파 속 식물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지만 반대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응고 과정을 지연시켜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 병원 안과팀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하던 50대 환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균 수술 시간의 2배가 소요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60대 환자 역시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던 중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해 수술 일주일 뒤에도 광범위한 결막하 출혈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에도 매일 마늘 12g, 약 4쪽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든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파속식물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파나 양파, 마늘 등의 파속식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흔히 대파하며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국에 넣거나 또는 조림이나 무침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많이들 드시지만,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구워 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대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파를 60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만 등 대사 질환을 막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닌 몸의 나쁜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운 대파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여기에 식초와 간장에 절이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속 수분, 즉 활액이 점차 소실되며 관절 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더 잦은 마찰 손상을 입게 되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대파 생강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 페놀 화합물과 함께 무려 100여 가지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주간 생강 추출액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좋은 대파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통증과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파 역시도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항염작용이 탁월해 생강과 함께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완성된 대파 생강차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염증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대파 생강차가 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물을 조금씩 타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팽이버섯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